한국? 솔직히 별로 기대 안 되지 않냐? 그냥 지나가는 곳 아니야? 모스크바 최고 명문학교 학생회장 알렉산드르 볼코프가 일본 여름 캠프 출발 전날 친구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선생님, 정말 내일 떠나야 하나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담임 교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부산에 비상 착륙한 러시아 엘리트 학생 20명. 단순히 하룻밤 머물다 갈 예정이었던 그들이 왜 갑자기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 할까요? 무관심했던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실들. 러시아 최상류층 자녀들조차 충격받게 만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르 볼코프라고 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학교로 대부분 정치인이나 기업가 자녀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올해 여름 저희 학교에서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로 교육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매년 해외로 떠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작년에는 프랑스, 재작년에는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여행에 대해서는 그저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출발 당일 아침 모스크바 공항에서 동급생들과 만났을 때도 모두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음식 정도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20명의 학생과 인솔 선생님 3분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절친한 친구인 예카테리나는 일본의 패션과 화장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부유한 집안 출신인 니콜라이는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머물 생각에만 들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긴 비행 시간 동안 대부분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기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도쿄와 오사카 공항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공항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의 부산 김해공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다렸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면 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최소 2박 3일은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안내했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정 변경이었고 무엇보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부산 상공에 접근했을 때 창밖을 내려다본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거든요. 모스크바와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결코 낙후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고층 건물들과 질서정연하게 뻗어있는 도로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 착륙한 후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저희 상황을 파악하고는 러시아어는 못해도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군요. 예상치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동안 공항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시설의 깔끔함과 체계적인 운영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안내판들도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큰 소리를 내거나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부산 시내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거든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들도 모두 횡단보도에서만 길을 건넜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운대의 한 호텔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저는 이곳이 단순한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꿀 만한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저희는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직원들과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 로비 한편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한국 청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는 김민재라는 22세 대학생이었는데 러시아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저희 상황을 듣고는 자신이 부산을 안내해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같은 외국인을 도와주려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민재의 안내로 부산 지하철을 처음 이용해 보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동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차례대로 탑승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하철 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도 조용했고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독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조용히 보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런 시민 의식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성숙한 사회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시설 자체도 감탄스러웠습니다. 바닥과 벽면이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조명도 밝아서 지하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해 보니 공공시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휴지와 비누는 물론이고 손 세정제까지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서면 지하 상가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과 저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 상가인데도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카테리나는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나중에 말했는데 이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상점들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가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가격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점원들도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미소로 소통하려고 애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우연히 길을 잃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간판을 읽을 수도 없었고 스마트폰 지도를 봐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거든요. 1시간 넘게 같은 곳을 맴돌며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고등학생 한 명이 저희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영어가 서툴다고 미안해하면서도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단순히 길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러시아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근처 맛있는 음식점까지 추천해 주었거든요. 그 고등학생이 추천해준 한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메뉴를 천천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심지어 매운 정도까지 물어보며 저희 입맛에 맞춰주려고 노력하셨죠. 음식 맛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남포동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거리가 정말 깨끗했는데 이는 단순히 청소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애초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간식을 먹는 사람들도 포장지를 손에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녁 무렵 편의점에 들렀는데 여기서 러시아와의 가장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혼자 일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도 여성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라면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의점 직원도 저희를 보고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제가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며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시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만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을 둘러보니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가로등이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어두운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도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민재의 제안으로 부산의 한 공립고등학교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시설에 놀랐습니다. 교실마다 최신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서관과 과학실 등 모든 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의 사립학교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급식 시스템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거든요. 각 학년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그 순서를 자연스럽게 지켰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았죠. 급식의 질도 놀라웠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짠 균형 잡힌 메뉴였고 맛도 훌륭했는데 이런 급식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사립학교라고 해도 이런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식사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모든 학생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를 정확히 구분해서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자기 교실과 학교를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자기 역할을 정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바닥을 닦고 칠판을 지우고 창문을 닫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등 모든 일을 학생들이 직접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육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학교 청소는 청소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사용한 공간은 자기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민재와 24시간 카페에서 만나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질서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셋째 날 아침 학생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신선하다며 관심을 보였지만 니콜라이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차피 며칠 있다 떠날 곳인데 굳이 한국 문화를 깊이 알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죠. 니콜라이는 특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본 여행 일정을 더 기대한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가정 출신인 그에게는 한국의 소박한 모습들이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나 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의 말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가족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과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 둘이 함께 있었는데 자신들의 우산을 나누어 주며 함께 가자고 제안하더군요. 그 가족은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어로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셨고 어머니는 젖은 옷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밝게 웃어주었죠. 비가 그친 후 그 가족과 헤어질 때 니콜라이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돈이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는 그 가족의 따뜻함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의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78세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이었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같은 나이에 세계를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강조하시며 손수 준비하신 한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거친 손을 보면서 이런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정말 어려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니콜라이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희를 데리고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면서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는지 보여주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 과정부터 신기했습니다. 민재가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주문을 하더니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결제도 이미 끝난 상태였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을 일반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재는 교통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대고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했죠. 러시아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도 빠른 속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을 때도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민재가 QR코드를 찍더니 대기 등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처를 구경하다가 문자 메시지로 순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돌아갔죠.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을 사용했습니다. 메뉴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음식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영어 메뉴도 있었거든요. 주문과 결제까지 모두 테이블에서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술들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해 주었고 식당에서도 서빙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거든요.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배달 앱을 사용해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민재가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다양한 음식점과 메뉴가 있었습니다. 주문 후 배달 기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30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도착했죠. 놀라운 것은 배달 기사분이 정말 친절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밝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고 음식을 정중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셨죠.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기술 발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의 폭염이 누그러져서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기뻐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저와 친구들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민재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만나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점들 때문에 어색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 학생들도 러시아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추운 겨울이나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지만 무엇보다 러시아의 일상생활이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런 정신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러시아 친구들도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이 너무 많고 불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규칙들이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러시아로 돌아가서 이런 좋은 점들을 실천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특히 예카테리나는 명동에서 느꼈던 감동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깨끗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양보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니콜라이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나기 때 만난 한국인 가족의 따뜻함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저희는 해운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런 시스템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말이죠. 마지막 날 아침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일주일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단순한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항이 크고 깨끗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시민들의 의식과 시스템을 깨달았죠. 공항에서 민재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도 러시아 친구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란 청년들이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정도 나름 흥미로웠지만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질서와 친절함도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인간미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한국에서는 규칙과 질서 속에서도 진정한 배려와 관심이 느껴졌거든요.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단순히 한국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좋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자세,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 말이죠.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저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거든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를 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지하철에서도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초 문법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 실제 사용되는 표현들을 익혔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들이 동기가 되어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서로의 근황을 전하고 한국어 공부에 대한 조언도 받았죠. 그가 보내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읽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담 정도로 여겼던 사람들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합격해서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민재가 공항에 마중 나와줬는데 1년 만에 만난 반가움도 컸지만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예상치 못한 부산 착륙이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배웠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 현재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예상치 못한 그 부산 착륙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명문학교 학생들의 부산 불시착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